13일 발생한 여수산단 2일산업 폭발 사고 당시 탱크 상단 구조물에 용접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접 작업이 없었다는 회사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 공식 후보로 선출된 뒤 두 번째로 호남행에 나섭니다. 이번엔 지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 지역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원예작물의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에 딸기만 96%의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에서 개발한 국산 딸기 품종 3개가 국산화율을 높이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노동자 3명이 숨진 2일 산업 폭발 사고 당시 탱크 상단 지붕 구조물에 용접기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을 K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용접 작업이 없었다는 회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2일 산업 탱크 폭발 당시 영상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구조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폭발 사고 직후 2일 산업 측은 용접 작업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폭발 충격으로 날아간 대형 구조물 사진을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구조물 기둥에 이른바 티그 용접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와 용접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들도 함께 연결된 상태입니다. 용접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가스선입니다. 이거는 그 알곤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가스가 이리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선 있고 가스가 이리 나오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KBC가 입수한 안전작업 허가서에도 화기 작업이 있고 방화포도 준비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에서 유증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꽃이 발생하는 용접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회사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2일 산업이 지난 13일 폭발 사고에 대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2일 산업은 오늘 사과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조속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에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확산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이후 하루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의 상수사업본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동료 직원 2명과 이들이 이용한 식당의 주인, 손님 등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이며 전남까지 살펴보면 지난 12일 한평에서 나온 확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확산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는 남구의 초등학교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며 하루 만에 7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확진자 93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최다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도 불과 21일 만에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식당에서 개인 접시 이용하기, 악수하지 않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등 광주형 3대 방역 수칙을 발표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일상 멈춤의 고통을 짧게 끝내야 합니다. 한편 오늘도 광주는 76명, 전남은 4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등 2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이 현장 위험도 평가와 함께 코호트 격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영암 육개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영암 시종면의 육개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사육 중인 6만 4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영암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방역당국은 반경 10km도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군 전체 가금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대해 일주일간 집중 소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 공식 후보로 선출된 뒤 두 번째 호남행에 나섭니다. 첫 번째 방문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가 주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구체적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차갑게 식은 지역 민심에 5.18 묘역 참배도 제대로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제 발언으로 윤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과 광주를 방문합니다. 첫날은 전북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방문하고 둘째 날은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을 찾는 만큼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호남 포용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와 행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순회 일정을 중단했고 재개하면 그동안 방문하지 않은 강원, 제주, 세종 등을 먼저 찾을 계획입니다. 가족 논란을 뒤로한 채 또다시 호남행을 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와 정책을 들고 올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 발전특위가 나주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특위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발전특위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나주에서 출범식을 열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 가속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200여 곳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원예작물의 국산화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딸기만 96%의 높은 국산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에서 개발한 국산 딸기 품종 3개가 국산화율을 높이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탐스런 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담양이 자체 개발한 메리 퀸이라는 품종입니다. 16, 7브룩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한 지는 3년 됐는데요. 소비자들이 너무 호평이 좋고요. 딸기의 고장인 담양은 메리 퀸뿐만 아니라 담향과 향이 좋은 죽향이란 품종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이 좋아서 딸기 과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먹고 싶을 만큼 향이 강하고요.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딸기 시장에서 담양에서 생산된 딸기는 전국 소비량의 5.7%, 전남의 48%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 딸기의 품종이 대부분 일본산이었지만 지난 2006년 서량 등 다양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면서 국산화율이 96%에 이릅니다. 일단은 이제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도 했지만 고급 시장에 일본 품종을 대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온해 작물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과수중 블루베리와 체리는 0%, 감귤 2.8%에 그치고 있고 포도 4.1%, 사과 20%, 복숭아 35%에 불과합니다. 채소인 양파와 토마토가 29%와 55%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산 품종 개발에 성공한 딸기는 중국과 미국, 호주, 카자흐스탄 등에 수출돼 1억 원가량을 사용 로얄티로 받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UN 세계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신안 퍼플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 100선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2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생태관광 명소로 우뚝 섰고 UN 세계 최우수 마을 선정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남도의 섬 관광이 국내외에 큰 관심을 끌면서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와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관광 산업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청 80억 원 공금 횡령 당사자인 김 씨가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환수액이 1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전체 횡령액 80억 원 가운데 김 씨 일가 동산과 부동산 등 15억 2,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을 뿐 나머지 65억 5천만 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직원 급여와 소득세 등 모두 80억 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선 예금은행 같은 1금융권보다 신협 같은 2금융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의 지역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제2금융권 누적 대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1금융권인 예금은행의 대출액 4조 7천여억 원보다 8천억 원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역의 예금은행 대출액이 3조 원 이상 많았던 것과 달리 올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기업의 신용대출 어려움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이 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생활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185명 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78가구 387명에게 목도리와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생활 정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을 광양에 유치했습니다. 국비 286억 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연수원은 광양시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2025년 개관할 예정으로 전남과 경남의 9개 시군이 참여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공동 건의로 성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연수원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우주항공 등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